린다는 뉴욕 브루클린의 아파트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바깥을 바라보았다. 손에는 딸 에밀리의 영상통화 화면이 멈춰 있었다. 엄마, 출산 예정일이 2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정말 엄마가 여기 와주면 좋겠어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장거리 비행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67세의 린다에게 지구 반대편으로의 여행은 작은 결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40년간 뉴욕 공립학교 교사로 일하며 안정된 일상을 살아왔고 최근에 은퇴한 후에는 더욱 편안한 삶을 즐기고 있었다. 엄마, 거기 계세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래, 여기 있어. 린다가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냥 갑자기 모든 게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오네. 내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 내가 그곳까지 가야 한다는 것. 4년 전 에밀리는 뉴욕 대학에서 국제학생으로 공부하던 민준을 만났다. 그들의 사랑은 빠르게 깊어졌고 민준의 한국 귀국이 결정되었을 때 에밀리는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린다는 딸의 결정을 지지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살게 될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엄마,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너무 조르는 것 같네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린다는 결심한 듯 말했다. 내가 갈게. 내 첫 손주인데 어떻게 이 순간을 놓치겠어? 게다가 한국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 에밀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요? 엄마, 너무 좋아요. 민준도 너무 기뻐할 거예요. 엄마가 저희 아파트에서 머무를 수 있게 다 준비해 놓을게요. 통화를 마친 후 린다는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책장에서 한국어 첫걸음이라는 책을 꺼내 펼쳤다. 2달 전부터 온라인으로 기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아직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만 말할 수 있었다.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되는구나. 린다는 혼잣말을 했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다. 낯선 나라, 낯선 문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이너스 그녀의 첫 손주. 린다는 창밖에 브루클린 거리를 다시 바라보았다. 이곳의 익숙함을 잠시 떠나 새로운 세계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린다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공항 안내 방송은 한국어로 먼저 나오고 영어는 그 뒤를 따랐다. 표지판에 한글을 보며 린다는 자신이 정말 멀리 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괜찮아, 린다. 넌 할 수 있어.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가방을 찾고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동안 그녀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에 안도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미소와 제스처만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다. 출구로 향하는 린다의 마음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1년 만에 딸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위 민준. 에밀리는 항상 그가 얼마나 다정하고 사려 깊은지 이야기했지만 린다는 아직 화상통화로만 그를 만나봤을 뿐이었다. 출구를 통과하자 기다리던 인파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에밀리였다. 그녀의 옆에는 훤칠한 키의 젊은 남성이 서 있었다. 민준이었다. 그들은 모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엄마. 에밀리가 달려와 린다를 꽉 안았다. 출산을 2달 앞둔 딸의 배는 이미 꽤 불러와 있었다. 내 사랑 보고 싶었어. 린다는 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준이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드디어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의 영어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유창했다. 린다는 감동했다. 나도 너를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 민준. 민준은 린다의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어주며 주차장으로 안내했다. 어머님 많이 피곤하시죠? 집에 가는 길에 혹시 뭐 필요한 것 있으신가요? 린다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너희 둘을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 차에 탑승한 후 린다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고층 빌딩들, 한글로 된 간판들, 그리고 붐비는 거리. 모든 것이 뉴욕과는 달랐다. 서울이 어떠세요, 어머님? 민준이 운전하며 물었다.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굉장히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이네. 린다가 대답했다.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동네에 도착하면 더 많은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국 음식도 꼭 드셔봐야 해요. 민준 엄마가 오늘 저녁에 몇 가지 요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린다는 미소 지었다. 낯선 땅에서의 첫 경험이 시작되고 있었다. 민준과 에밀리 부부의 아파트는 서울 북동쪽의 주거 단지에 위치해 있었다. 25층 고층 아파트였지만 주변은 놀랍도록 조용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 동안 린다는 이곳의 청결함에 감탄했다. 여기 정말 깨끗하네, 린다가 말했다.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한국 사람들은 공동생활 공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아파트는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하자 민준은 디지털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문이 열리자 그는 린다에게 말했다. 어머님, 한국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문화가 있어요. 린다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민준과 에밀리를 따라 신발을 벗고 실내용 슬리퍼로 갈아 신었다. 이런 문화가 있다고 들었지만 직접 경험하니 새롭네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거실은 크지 않았지만 효율적으로 꾸며져 있었다. 큰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다. 엄마, 이쪽이 엄마가 머무실 방이에요. 에밀리가 게스트룸으로 린다를 안내했다. 방은 작았지만 아늑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정말 좋구나, 고마워. 린다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민준이 부엌에서 소리쳤다. 저녁 준비됐어요. 어머님, 한국 음식 좀 드셔보세요. 식탁에는 이미 여러 종류의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김치, 나물, 생선구이, 그리고 따뜻한 밥과 국. 린다는 그 다양함에 놀랐다. 이게 다 오늘 저녁 메뉴인가요? 린다가 물었다.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한국에서는 밥과 함께 여러 반찬을 같이 먹어요. 제 어머니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셨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린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식사가 시작되고 에밀리는 린다에게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요령을 터득해 갔다. 이건 뭐예요? 린다가 김치를 가리키며 물었다. 김치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죠. 민준이 설명했다. 처음에는 조금 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린다는 용기를 내어 김치를 한 조각 입에 넣었다. 맵고 시큼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그 독특한 맛에 매료되었다. 생각보다 맛있네요. 린다가 말했다. 민준과 에밀리는 기뻐하며 웃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린다는 이 아늑한 공간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편안함을 느꼈다. 비록 낯선 나라였지만 딸과 사위의 정성이 가득한 이 집에서 그녀는 이미 정이라는 한국 특유의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 린다의 한국 생활이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에밀리가 진통을 시작한 것이다. 예정일보다 한 달 반이나 빨랐다. 엄마 아파요. 에밀리가 새벽 이 시경 린다의 방 문을 두드렸다. 린다는 즉시 일어나 딸의 상태를 확인했다. 진통 간격이 이미 10분 정도로 좁혀져 있었다. 민주는 침착하게 미리 준비해둔 병원 가방을 들고 택시를 불렀다. 걱정하지 마, 에밀리. 모든 게 잘 될 거야. 린다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린다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밤중의 서울거리를 흘낏 바라보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시는 활기차게 빛나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미리 연락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에밀리를 맞이했다. 린다는 한국 병원의 효율성에 놀랐다. 접수부터
진료실 이동까지 모든 과정이 빠르고 체계적이었다. 민준,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거야? 린다가 물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출산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죠. 분만실에서 에밀리는 힘든 진통을 겪고 있었다. 린다와 민주는 그녀의 양쪽에서 손을 잡아주며 격려했다. 의사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아기가 예상보다 일찍 오고 있지만 모든 상태는 양호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6시간의 진통 끝에 마침내 작은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다. 린다의 첫 손주, 민준과 에밀리의 아들이 세상에 나온 것이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깨끗이 닦은 후 에밀리의 가슴에 올려놓았다. 린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딸이 이제 어머니가 된 것이다. 그의 이름은 뭐라고 할 거야? 린다가 물었다. 에밀리와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루카스요. 루카스 김이요. 민준이 대답했다. 미국 이름과 한국 성을 가진 두 문화를 모두 이어받은 아이죠. 린다는 조심스럽게 손자를 안아보았다. 작고 연약한 루카스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이 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실감했다. 한국 병원의 산후 관리는 린다에게 또 다른 놀라움이었다. 에밀리가 회복실로 옮겨진 후 간호사들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산모의 상태를 체크하고 모유 수유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또한 특별히 준비된 산모 식단이 제공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세심한 케어를 받기 어려워요. 린다가 감탄했다. 민준이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출산 후 산모의 회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특별한 음식과 관리 방법이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린다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문화는 달라도 새 생명의 탄생과 그 소중함은 보편적인 것이었다. 에밀리와 루카스가 퇴원한 후 린다는 또 다른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바로 산후조리원이었다. 에밀리는 출산 후 2주 동안 이곳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기로 했다. 산후조리원이 뭐예요? 린다가 물었을 때 민주는 이렇게 설명했다.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머물며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곳이에요.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돕고 아기 돌보는 법도 배울 수 있죠. 린다는 처음 산후조리원을 방문했을 때 그 규모와 시설에 놀랐다. 마치 고급 호텔 같은 인테리어, 24시간 간호사 지원, 산모를 위한 영양식, 신생아 케어 서비스까지.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다. 미국엔 이런 거 없어요. 린다는 감탄했다. 우리는 보통 출산 후 1-1 만에 집으로 돌아가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에밀리는 산후조리원에서 전통적인 한국의 산후 음식인 미역국을 매일 먹었다. 미역에 함유된 요오드와 철분이 산모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들은 린다는 직접 한 그릇 맛보기도 했다. 생각보다 맛있네요. 린다가 말했다. 미국에서는 출산 후 특별한 음식이 따로 없어요. 그냥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라고만 하죠.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은 좌훈이었다. 린다는 에밀리가 좌훈 치료를 받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게 뭐예요? 린다가 물었다. 한약재를 우려낸 증기로 산후 회복을 돕는 전통 방식이에요. 산후조리원 직원이 설명했다. 자궁 수축을 돕고 산후 출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죠. 린다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이러한 전통적 방법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사실에 존중심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한국 할머니들과도 교류하며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자의 사진을 자랑하고 미소를 나누는 보편적인 할머니의 기쁨을 공유했다. 민준의 어머니 김 여사도 자주 산후조리원을 방문했다. 처음에 린다는 언어 장벽 때문에 그녀와의 소통이 어려웠지만 민준의 통역 덕분에
점차 가까워질 수 있었다. 우리 루카스가 두 나라의 할머니를 모두 가지게 되어 정말 복 받은 아이네요. 김 여사가 말했다. 린다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에밀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보내는 2주 동안 린다는 서울 곳곳을 탐험할 기회를 가졌다. 민주는 시간이 날 때마다 린다를 데리고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등 서울의 명소를 방문했다. 린다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한옥이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에 매료되었다. 서울은 정말 매력적인 도시예요. 린다가 말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요. 산후조리원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에밀리는 린다에게 말했다. 엄마,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 어떻게 생각해요? 린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새 생명과 그 생명을 낳은 어머니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문화라고 느껴져. 린다의 눈에 비친 한국식 돌봄 문화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넘어 깊은 정성과 전통이 담긴 지혜였다. 루카스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린다는 미국과 한국의 육아 방식의 차이가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민준의 부모님이 방문할 때마다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다. 한 번은 루카스가 울고 있을 때 린다가 손을 깨끗이 씻고 손 소독제까지 사용한 후에야 아기를 안으려 했다. 이를 본 민준의 어머니 김 여사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아기를 키우나요? 린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위생에 매우 신경을 써요. 특히 신생아는 면역 체계가 약하니까요. 김 여사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우리 땐 그냥 자연스럽게 키웠어요. 너무 깨끗한 환경보다는 적당한 자극이 아이의 면역력을 키워준다고 생각했죠. 또 다른 차이점은 수면 훈련이었다. 린다는 에밀리에게 루카스가 독립적으로 잘 수 있도록 일정한 수면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기가 스스로 잠드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해. 그래야 나중에 수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 하지만 민준의 가족들은 아기가 울 때마다 안아주고 함께 자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한국에서는 코마이너스 슬리핑이 일반적이에요. 민준이 설명했다. 아기와 부모가 같은 공간에서 자는 것이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고 믿거든요. 린다는 처음에는 이런 차이에 당황했지만 점차 다른 문화의 육아 방식을 존중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와 민준이 잠시 외출한 사이 루카스를 돌보게 된 린다와 김 여사는 뜻밖의 교류를 나누었다. 루카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을 때 두 할머니는 각자의 방식으로 아기를 달래려 했다. 린다는 부드럽게 흔들며 영어로 자장가를 불렀고 김 여사는 전통적인 한국식 토닥임으로 우리 루카스 울지 마, 울지 마라고 속삭였다. 놀랍게도 루카스는 두 할머니의 합작 달래기에 금방 진정되었다. 그 순간 린다와 김 여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다른 방식이지만 모두 사랑에서 나오는 거네요. 린다가 말했다. 김 여사는 비록 영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린다의 마음을 읽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린다는 미국식 육아법만 고집하지 않고 한국의 방식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미역국을 직접 끓이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김 여사에게서 전통적인 아기 마사지 방법도 배웠다. 에밀리와 민주는 두 문화의 장점을 조화롭게 결합한 그들만의 육아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루카스는 미국의 할머니에게서는 영어 동요를, 한국의 할머니에게서는 한국 전래 동화를 들으며 자라나고 있었다. 우리 루카스는 정말 운이 좋은 아이네요. 민준이 말했다. 두 문화의 지혜를 모두 배울 수 있으니까요. 린다는 손자의 작은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서로 다른 육아 방식이 충돌하기보다는 서로를 보완할 수 있구나. 그녀는 이제 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를 문제가 아닌 풍요로움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린다는 에밀리에게 물었다. 너는 어떤 육아 방식을 더 선호해?
에밀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둘 다요. 미국식 독립성과 한국식 정서적 유대감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루카스가 튼튼하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자라되 가족과의 깊은 연결도 유지했으면 해요. 린다는 딸의 지혜로운 대답에 감동했다. 그녀의 작은 딸이 이제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현명한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린다의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언어 장벽이었다. 특히 민준의 부모님과 소통할 때 그 어려움은 더욱 컸다. 민준은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수 있었지만 그가 항상 통역사 역할을 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아침 민준과 에밀리가 병원 검진을 위해 외출한 사이 린다는 민준의 어머니 김 여사와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다. 루카스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린다는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고 김 여사도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어 했다. 린다가 먼저 용기를 내어 스마트폰의 번역 앱을 꺼냈다. 우리 이걸로 대화해 볼까요? 그녀는 앱에 영어로 말을 입력한 후 한국어 번역을 김 여사에게 보여주었다. 김 여사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녀도 같은 앱을 다운로드받아 대화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번역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점차 두 사람은 리듬을 찾아갔다. 당신의 딸이 정말 좋은 어머니가 되었네요. 김 여사가 번역기를 통해 말했다. 린다는 미소 지었다. 네, 에밀리는 항상 책임감이 강했어요. 당신 아들도 멋진 아버지가 되었고요. 번역기를 통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젊은 시절 이야기, 자녀를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기쁨 그리고 손자 루카스에 대한 희망을 나누었다. 때로는 번역이 이상하게 되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전통이 있나요? 김 여사가 물었다. 린다는 베이비 샤워, 돌잔치와 유사한 첫 번째 생일 파티 등 미국의 전통을 설명했다. 김 여사는 주의 깊게 듣고 한국의 전통, 특히 백일 잔치와 돌잔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돌잔치 때는 아기 앞에 여러 물건을 놓고 아기가 무엇을 지는지 보는 전통이 있어요. 그것으로 아이의 미래를 점치죠. 김 여사의 설명을 번역기가 전달했다. 정말 재미있네요. 미국에는 그런 전통이 없어요. 린다가 답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번역기에 덜 의존하게 되었다. 간단한 단어, 제스처, 표정만으로도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루카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말이 필요 없었다. 두 할머니의 눈빛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손자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다. 오후가 되어 루카스가 깨어났을 때 린다와 김 여사는 이미 편안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함께 루카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병을 데우고 아기에게 말을 걸며 웃음을 나누었다. 에밀리와 민준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린다와 김 여사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엄마들, 어떻게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에밀리가 물었다. 린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말보다 더 깊은 것들이 있더라.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어. 김 여사는 린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뜻을 짐작하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두 할머니 사이의 언어 장벽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은 이미 마음의 교류를 시작한 것이다. 그날 이후로 린다와 김 여사는 더 자주 만나 교류했다. 김 여사는 린다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쳤고 린다는 김 여사에게 간단한 영어 표현을 알려주었다. 사전과 번역기, 그리고 많은 웃음과 함께 그들은 언어를 초월한 우정을 쌓아갔다. 린다의 한국 체류는 예정보다 길어졌다. 처음에는 출산을 도우러 한 달 정도 머물 계획이었지만 루카스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에 체류를 2달로 연장했다. 이제 그녀는 서울의 일상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민준이 린다에게 제안했다. 어머님, 오늘 저와 함께 시장에 가보실래요? 한국의 전통시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린다는 기꺼이 동의했다. 에밀리와 루카스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린다와 민주는 근처의 전통시장으로 향했다. 북적이는 시장 통로를 걸으며 린다는 다양한 한국 식재료와 상품들을 구경했다. 이건 뭐예요? 린다가 낯선 채소를 가리키며 물었다. 무청이에요. 무잎인데 김치를 담글 때 많이 사용해요. 민준이 설명했다. 린다는 모든 것이 신기했다. 색색의 고추, 다양한 나물류, 생선 가게에 늘어선 신선한 해산물들. 시장 상인들은 린다를 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다가 그녀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리고 친절하게 미소 지었다. 한 할머니 상인은 린다에게 직접 만든 떡을 맛보라며 내밀었다. 린다는 감사히 받아 먹어보고 맛있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할머니는 기뻐하며 더 많은 떡을 비닐봉지에 담아 선물로 주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네요. 린다가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이 미소 지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문화를 경험하려는 분들을 환영하거든요. 시장에서의 쇼핑을 마친 후 린다와 민준은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가을이 깊어가는 서울의 공원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며 그들은 평소에는 나누기 어려웠던 깊은 대화를 시작했다. 민준, 에밀리와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린다가 물었다.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그저 외국인 친구였어요. 하지만 에밀리의 따뜻함과 열린 마음에 점점 끌렸죠. 문화적 차이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서로에게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으니까요. 린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 에밀리가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 너무 먼 나라, 다른 문화. 하지만 이제 보니 그녀는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할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어요. 가족의 중요성을 깨달았거든요. 민준이 말했다. 에밀리가 저를 위해 한국에 와준 것은 정말 큰 선물이었어요. 린다는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사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민준, 루카스를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린다가 물었다. 민준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글쎄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아이요. 한국의 가족 중심 가치와 미국의 창의성과 개방성을 모두 배웠으면 해요.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린다는 민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들은 공원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 루카스를 위한 작은 선물도 샀다. 집에 돌아오자 에밀리는 루카스를 안고 그들을 맞이했다. 어떻게 지냈어요, 두 분? 린다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다. 정말 좋았어, 에밀리. 내 남편은 훌륭한 가이드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모여 민준과 린다가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김 여사와 민준의 아버지도 초대되었다. 언어는 달랐지만 웃음과 사랑의 언어로 그들은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린다는 루카스를 안고 발코니로 나갔다.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 모든 경험이 얼마나 특별한지 실감했다. 국적과 문화를 넘어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린다의 귀국 날짜가 다가왔다. 처음 계획했던 한 달이 두 달로 연장되었지만 그녀는 뉴욕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다. 루카스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는 이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 밤, 린다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그녀는 미국에서 자주 만들던 파스타 요리를 한국의 식재료로 재해석해 만들었다. 김 여사도 특별히 초대되어 한국 전통 음식을 가져왔다. 오늘은 동서양의 퓨전 디너네요.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다. 식탁은 린다의 토마토 파스타, 김 여사의 불고기, 그리고 민준이 준비한 와인으로
풍성하게 차려졌다. 가족 모두가 모여 음식을 나누고 지난 2달간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린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민준이 물었다. 린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2번째 고향처럼 느껴져요. 한국의 문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을 잊지 못할 거예요. 김 여사는 비록 린다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감동했다. 민준이 통역해주자 김 여사는 린다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김 여사가 말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식사를 마친 후 린다는 루카스를 품에 안고 발코니로 나갔다. 서울의 밤하늘을 배경으로 그녀는 손자에게 작은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루카스. 하지만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을게. 곧 다시 만나자. 루카스는 마치 린다의 말을 이해한 듯 작은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만졌다. 린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린다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이제 이 도시는 그녀에게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소중한 가족이 사는 곳이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린다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 했다. 에밀리는 루카스를 안고 있었고 민주는 린다의 짐을 도와주고 있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에밀리. 넌 훌륭한 엄마야. 린다가 딸을 안아주며 말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여기 와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에밀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준에게 돌아선 린다는 사위를 꼭 안아주었다. 민준, 우리 에밀리와 루카스를 잘 부탁해. 걱정 마세요, 어머님. 다음에는 저희가 뉴욕으로 갈게요. 민준이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린다는 손자 루카스를 품에 안았다. 지난 2달 동안 그녀는 루카스가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첫 미소, 첫 동아리, 그리고 그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꼭 쥐는 순간들. 모든 기억이 소중했다. 사랑해, 루카스. 할머니가 곧 다시 볼게. 린다는 루카스의 작은 이마에 키스했다. 보안 검색대로 향하는 린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에밀리와 민주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루카스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한 듯 조용히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린다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음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다. 루카스의 첫 생일에 다시 와야겠다. 뉴욕으로 돌아온 린다는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독서, 모임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한국식 다과를 준비했다. 김 여사에게 배운 전통차와 함께 떡을 내놓았다. 린다, 이게 다 뭐야? 맛있어 보인다. 오랜 친구 마사가 물었다. 한국에서 가져온 차와 떡이에요. 한번 맛보세요. 린다가 대답했다. 친구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한국 음식을 시도해 보았다. 그들은 린다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동안 주에 깊게 들었다. 문화적 차이는 분명히 있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를 존중하고 배우게 되었죠. 린다가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 가족과 공동체를 무척 중요하게 여겨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서 그것이 두드러졌어요. 내 사위는 어땠어? 언어 소통은 잘 됐어? 다른 친구가 물었다. 린다는 미소 지었다. 민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그의 부모님과는 언어 장벽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방법을 찾아냈죠. 때로는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그녀는 루카스의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내 첫 손자예요. 한국과 미국 두 문화의 혼합이죠. 정말 귀여운 아기네. 친구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린다는 또한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 가족 중심적인 생활 방식, 그리고 그녀가 경험한 따뜻한 환대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과는 다른 점이 많았지만 결국 사랑은 어디서나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문화는 달라도 가족을 향한 마음은 같은 거죠. 집으로 돌아온 후 린다는 매일 에밀리와 영상통화를 했다. 루카스의 성장 과정을 화면으로 남아 지켜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때로는 민준의 부모님도 영상통화에 참여했고 김 여사는 린다가 가르쳐준 간단한 영어 인사말로 반갑게 인사했다. 헐로 린덕, 미스 유. 김 여사의 서툰 영어에 린다는 항상 감동했다. 린다도 열심히 한국어를 배워 이제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외에도 몇 가지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특히 사랑해요 라는 말을 루카스에게 자주 했다. 한 달 후 린다는 에밀리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다. 에밀리, 나 한국어 수업 등록했어. 정말요? 엄마 대단해요. 에밀리가 놀라며 말했다. 루카스가 잘할수록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그리고 내년에 루카스의 첫 돌잔치에 맞춰서 다시 한국에 갈 계획이야. 에밀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엄마 정말 기뻐요. 민준의 부모님도 엄마가 다시 오신다고 하면 좋아하실 거예요. 린다는 서재 벽에 새로 걸어둔 세계 지도를 바라보았다. 이제 서울은 단순한 지도 위의 한 점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된 곳이었다. 그녀는 루카스가 자라면서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것을 기대했다. 창밖으로 뉴욕의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린다는 생각했다. 문화는 다르지만 사랑은 같아요. 김 여사가 통역을 통해 그녀에게 했던 말이었다. 그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가 린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루카스의 돌잔치를 위한 계획이 적힌 노트가 놓여 있었다. 린다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를 펼쳤다. 두 문화가 만나는 특별한 날을 준비하는 그녀의 마음은 이미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